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 채널에서 4일 전이죠. 13일 주일날에 하이닉스 주식 팔아치워야 한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폭등 이후에 그 코스피도 80포인트 폭등한 이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근 한 2년간 지금 반도체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여서 드디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 주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 상승 그 기대가 넘치던 그런 그 분위기여서 하이닉스 팔아치우라는 제목의 영상 올리는 거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주가 4만 원대 구경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길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지금 매우 주목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매우 주목됩니다. 하이닉스 4만 원 추락 가능성 더 올라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공장 연말에 무려 보름 동안 쉰다고 합니다. 공장 스톱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이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트남의 삼성전자 공장, 저것이 바로 세계의 휴대폰 공장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보름이나 그것도 지금 연말에 쉰다는 거니까, 삼성전자 역사상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이지만 베트남 저 지역에 연말 경제 그냥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돈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안 팔린다는 것은 휴대폰 속에 있는 그 반도체도 안 팔린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그 3분기 실적 분석 그 결과가 막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재고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계속 쌓이고 있다. 이게 그 뉴스의 골자입니다. 한국 기업들 경쟁력의 원천이 뭐겠습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8만 원, 9만 원 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량 생산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는 양날의 금입니다. 잘 팔릴 때는 덕을 보지만 안 팔리면은 그게 바로 자기를 찌르는 금이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한 거는 대량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후퇴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재고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소비가 약간 줄었다고 해서 바로 생산보다 팍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줄인다는 것은 노동 투입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로자들 생존의 문제 또 걸려 있고, 또 한편 그 장기 생산비 최적, 즉 장기 생산비 극소를 추구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단기간에는 일정한 생산 규모를 가져가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경기 후퇴로 소비 줄어드는 게 단기적으로는 재고 늘리는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장기화되면은 계속되면은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재고 증가를 지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장을 아예 스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베트남 공장 보름 쉬고 나면은 그럼 휴대폰이 잘 팔리겠습니까? 그랬다면 좋겠지만 답은 노죠, 노. 휴대폰은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휴대폰은 사양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손해보고 철수 결정한 거, 저는 그 당시에도 대단히 잘한 것이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부터 수년 전서부터 LG전자 그 주가 레벨업 시키려면은 휴대폰 사업부 차라리 분할해라,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새벽에 끝난 거죠. 비교 한번 해보시죠. 1년짜리 그 그래프입니다.
다우는 금융 긴축의 악재를 이기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는 다우 지수가 선봉장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나스닥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초반에 상승하던 주가가 비교적 크게 그 하락 반전한 거, 물론 뭐 다우는 약보합이고요. 나스닥이 크게 하락 반전한 원인이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4.26%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추가 대폭락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겁니다.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6.7%, 웨스턴 디지털 마이너스 7.7%.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그 폭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그래프 옆에 그 메모리 스팟 가격 그래프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서 저 메모리 가격이 스팟 가격이잖아요. 스팟 가격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한 하이닉스 주가는 오를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저기 올라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모리 가격은 추가로 더 우하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네요? 그 간단합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면 아주 쉽습니다.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메모리 선수들, 대표 선수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잖아요. 저 메모리 선수들이 메모리 많이 만드는 재주는 천하 최고입니다. 지존입니다. 지존. 탁월합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만들죠. 그러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만드는 거는 너무나 쉽다 이겁니다. 스위치만 온 하면은 그냥 산더미처럼 메모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파는 재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팔지 못합니다. 쟤네들. 파는 재주 없습니다. 안 팔리는데 어쩔 겁니까? 안 팔리면은 저거 모래덩어리 쌓아두는 꼬라지입니다. 반도체의 본질은 모래의 독특한 존재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창고에 지금 메모리가 쌓이고 있다는 뜻은 시장의 유통업자들 창고에도 메모리가 안 팔리고 쌓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돈이지 반도체 아닙니다. 반도체 왜 만듭니까? 결국 돈으로 바꾸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창고에 쌓인 메모리가 헐값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한 푼이라도 주면은 파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계단식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주가도 우하향한다는 겁니다. 파산은 통장에 돈이 없는 현상입니다. 간단합니다. 파산은.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되는 겁니다. 반도체 없다고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돈 좀 적게 벌면 되는 거죠. 반도체만 짠뜩 쌓아놓고 돈을 쌓아야지 반도체만 쌓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파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망할 것으로 걱정하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1등, 2등이니까 제일 힘이 세니까 그렇죠. 당분간 그 업황이 어렵다는 것이지 반도체 산업 자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기업이지만 그러나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진입할 때는 아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면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대만의 여러 기업들 시가총액은 줄어들겠죠. 주가 하락할 테니까 시가총액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산업계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추락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산업이 재편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시가총액 추월하면은 그게 바로 산업 재편 아닙니까? 제가 뭐 오래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추월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은 구름이 짠뜩 끼어 있습니다. 저 우울합니다. 내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나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시면 주식 사야 합니다. 사십시오. 저는 우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종은 새날이 밝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다 뭐 지 눈의 안경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가시밭길, 삼중은 꽃길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빠 아닙니다. 삼중 빠는 사람, 저는 결코 아닙니다. 팬데믹 당시에는요, 하이닉스 집중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조선업종 같은 거 아예 관심 종목에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요즘에 제가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업 이런 거 분석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 당시에는요, 반도체,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정말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21년 초반이죠. 그때 하이닉스 한 14만 원 근방인데 제 기억에는 제가 싹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 역사적 고점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그게 반도체 관련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린 거 없습니다. 최근까지 전혀 이제 쳐다보지 않았죠.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이닉스가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랐죠. 15만 500원까지 찍고 그 이후에 주구장창 이제 빠져서 한 2년 가량 이렇게 빠져서 지금 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빠져서 다시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반도체 업종 분석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하는 이유는 언제 좀 들어가서 돈 좀 더 벌볼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가스 매장량 엄청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지금 확인된 것만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200TCF, T가 트릴리언, 조 단위입니다. 조. 200조 큐빅피트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몇 년째 쓸 수 있는 건지 다 산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요. 확인된 것만 200TCF고 최대 600TCF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됐잖아요.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FLNG 한번 수주해 보려고 그래서 뭐 수주 임박이다. 한 2년 전에는 금년에 된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식 삼성중공업 투자 안 하던 시기였고요. 이렇게 살펴보던 시기였죠. 그때 몇 년간 그랬던 걸로 아는데 결국 날아가 버렸죠. 근데 어제 런던에서 나이지리아의 UTM 회사, 일본의 JGC 회사, 프랑스의 테크닙, 미국의 KBR 등이 나이지리아 해상에 FLNG 건조를 하려고 FEED 계약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EED 저 작업이 대략 뭐 빠르면 한 6개월, 늦어도 한 1년 요 정도 이제 걸리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FEED가 다 끝나고 나서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FLNG 발주가 된다는 건데, 저희 지금 그 FEED 저 이제 설계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본의 JGC나 프랑스 테크닙 같으면은 삼성중공업과 다 같이 그 지금까지 그 삼성중공업의 FLNG 할 때 다 같이 그 했던 기업들인데 이번에 저 나이지리아 FLNG 프로젝트에 당장 삼성중공업이 관련된 소식은 제가 찾아봐도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직접 기대할 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나이지리아의 그 삼성중공업이 현지 조선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뭐 분쟁도 있고 했지만 일단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FLNG에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중공업도 저거 그 일감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할 테니까 이제 뉴스를 한번 이제 그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한편 또 전혀 변론으로 저기에 나이지리아의 FLNG가 생기면은 그럼 다시 말하면 LNGC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LNGC는 기본적으로는 그 삼성, 현대, 대우, 그다음에 뭐 현대사모 이 넷 중에 하나가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별도로 모잠비크에서 코랄술 FLNG가 지금 아프리카 최초로 해상에서
해상 그 부유식 FLNG에서 LNG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모잠비크, 탄자니아, 그 모잠비크 바로 위에가 탄자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해상은 물론이고요. 내륙에도 엄청난 가스 매장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저거는 모잠비크,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왼쪽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볼 때 왼쪽에 있고, 왼쪽에서 적도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 그거 말고 세네갈하고 모리타니, 그 해상에도 BP 등이 FLNG를 상당한 규모로 개발하고 있다.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모리타니가 해상에 추가로 또 엄청난 규모 가스전이 새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BP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개발하기로 지금 약정, 즉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만 제대로 지금 개발을 해도 러시아 에너지 싹 대체하고도 남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이 말을 올 초에 여러 번 자주 이 말을 사용했는데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지금 거지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거.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푸틴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데 결국 푸틴이 멍청한 짓을 해서 러시아가 지금 거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가스는 시베리아 얼음 땅에 이제 앞으로 수십 년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서방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돈 내는 자가 주인입니다. 돈 내는 자가 주인이에요. 저 코랄술에서 나오는 그 10%는 지분의 10%는 코가스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랄술에서 나오는 만드는 LNG의 10%는 한국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는 주인이 불러줄 때까지 땅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로 추락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무섭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